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0%가 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은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 음력 2월 12일에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의 집안은 대대로 의령과 진주 지역 일대의 대지주였고 덕분에 이병철 회장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일본 와사다 대학교 유학 시절 생활비로 고향에서 매달 200원을 송금받았었는데 그 당시 일본 중산층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50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매우 풍족했죠. 한국에 들어온 이병철 회장은 본격적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1936년 3월 마산에 협동 정미소를 창업하고 1936년 8월 일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트럭 20대로 운수업을 시작하고 대출을 받아 200만 평의 토지 사업도 이루며 본격적인 사업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937년 9월 중일전쟁 발발로 이병철 회장이 대출을 받은 식산은행이 대출이자가 급등하면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협동 정미소, 자동차, 토지를 모두 매각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사업을 다 털어낸 뒤 당시 이병철 회장의 소중히 남은 돈은 3만원.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38년 대구 수동에 삼성상해라는 작은 구멍가게를 열며 재기를 도전합니다. 첨가물과 동해안의 건어물 등을 팔며 사업을 펼쳤고 중국까지 수출하며 무역사업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후 6.25 전쟁이 터져 피난을 위해 서울을 떠났다가 1951년 부산에서 다시 삼성물산을 세워 무역업을 재개하고 1953년 제일제당, 1954년 제일모직을 설립하여 제조업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무역업에서 제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M&A를 진행했는데 동방생명, 신세계백화점, 안국화재보험, 전주재질 같은 회사들을 인수 경영, 성균관대학교 재단이사 교육사업 투자, 고려병원 인수 운영, 1964년 한국비료 인수 운영, 1964년 5월 동양방송 설립, 1965년 9월 중앙일보 창설 등으로 언론계도 진출하는 다양한 끊임없는 사업 다각화 활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보이던 삼성의 앞길에도 위기가 찾아왔으니 이병철 회장이 활동하던 1960년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군부 세력 시대로 정경유착이 비일비재던 시대였습니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1966년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은 베일에 둘러싸여 있던 삼성의 정경유착 공개와 기업이 휘청하게 되는 위기가 되고 맙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은 1966년 5월 경남 울산시에 공장을 짓고 있던 삼성의 한국비료가 사카린 2259포대를 건설 자재로 꾸며들어와 판매하려다가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관련 회사인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정재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후에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과 당시 밀수를 진두지휘했던 이맹희 회장의 자서전 회상록에 의하면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공모 아래 정보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감싼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 밀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1년 3개월 뒤 1968년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 복귀와 함께 전자산업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196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설립하여 삼성그룹 육성의 도약대를 만들고 1970년 흑백TV 생산, 1974년엔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고 곧이어 세탁기, 냉장고 등을 생산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77년 5월 회사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합병하여 삼성전자로 단일화하고 1984년 8월 상호를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바꾸며 삼성전자를 삼성그룹의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을 설립하여 중화공업 분야, 조선업에도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1980년 한국전자통신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D램 사업에 진출을 하였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7년 초 이병철 회장은 폐암 판정을 받고 1987년 11월 19일 78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의 묘소는 현재 용인 에버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을 이끌 기반인 삼성전자는 1987년 삼남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이 됩니다. 참고로 삼성 외에 이병철 회장이 경영하던 계열사들이 저마다 상속이 되는데 막내딸 이명희 회장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중앙일보는 사돈인 홍진기 회장에게, CJ의 기원이 되는 제일제당은 이맹희 회장에게, 세환그룹은 차남 이창희 회장에게 상속이 됩니다. 현재에도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삼성전자를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신경영 선언을 선포하며 삼성의 경영에 혁진을 일으켰습니다. 신경영 선언이란 1990년대 초반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와 타성에 젖은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기혁신 경영 철학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란 명언이 나왔을 정도로 삼성의 제품에 불량이 없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이 직접 삼성 제품 150억 원어치를 전량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영수에
쇄신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삼성은 불량률을 낮추고 2000년대 반도체 생산에서 축적한 이익을 LCD 사업과 휴대폰 사업에 재투자해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삼성은 그 빛을 더욱 발휘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의 등장과 성공으로 삼성전자는 성공가도를 달려갔고 2018년 삼성전자의 매출은 243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가 역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11년 이후 무려 300%가 넘게 오르며 기업의 가치 역시 훌륭하게 평가가 되었죠. 물론 2014년부터 스마트폰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샤오미, 화웨이 등의 값싸고 성능 좋은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뒤따라오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삼성은 보란듯이 갤럭시 S10에 이어 폴드, Z 플립 등 플렉서블 스마트폰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따라오는 중국 기업들과의 간극과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눈높이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이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의 3대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9조 3천억 원의 커넥티드카 전문 기업인 하만을 인수하여 성장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인 빅스비,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띵스와 같이 지속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를 찾아가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농단 사건과 비롯하여 재판이 이어지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었던 편법적인 과정들이 있었지만 대국민 사과를 통해 더 이상 자녀들에게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 5대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큰 기업은 창업 주가문 2, 3세가 경영권을 쥐고 있고 삼성이 재계 문화를 선도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선언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삼성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의 도의적 잘못은 있지만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삼성이 과거 삼성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리자리였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캐치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